안녕하세요. 10억주식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TQ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주가가 좀 떨어지면은 TQ가 위험하다, 레버리지는 위험하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뭐 금융치료 받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그분들을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문제는 이런 도구가 아니고 물방 트레이딩, 조급함, 탐욕, 그런 게 문제 아닌가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5월 주요 이벤트와 상승 전환 시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TQ 비판하시는 분들은 TQ로 장기 투자를 한번 해보시고 비판하시는 건가요? 자,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분할로 매달 조금씩 샀으면 여러분들은 다 지금 부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반토막이 났지만 아마도 여기부터 계속 분할을 했으면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아닌가요? 2018년도에 미중 무역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70%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냥 운물에 불과합니다. 2020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70%가 떨어졌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까 그냥 운물에 불과합니다. 지금 시점도 먼 미래에서 보면 작은 웅덩이에 불과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틀린가요? 그러면 TQ를 안 하시면 되죠. 저는 미국 주식이 우상향한다. 특히 나스닥100이 우상향한다는 거에 베팅을 하고 투자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상향하는 건데 왜 QQQ로 하죠? 3배로 가야지 라는 생각입니다. 단지 단기간의 변동성이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기간의 변동성이 크니까 떨어졌을 때 사야 된다는 겁니다. 좋을 때 팔아야 되고,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아닌가요? 그걸 믿지 못하면 이 종목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남이 이거를 하든지 마든지 신경을 끄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주식이 화랑일 때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항상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떨어졌을 때 TQ는 사야 되고 주가가 올라갔을 때 TQ는 팔아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려면 화랑일 때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예요. 떨어졌을 때, 지금은 매수 시점이지 매도 시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는 절대 하시지 말고, 더 떨어지면 어떨 거냐? 더 좋은 찬스가 온 거 아니에요? 더 많이 사면 되잖아요. 자, 주식판에서 뭐 대가니 뭐니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다 똑같습니다. 자, 빌 에크먼 얘도 잘난 척 오지게 했죠. 금리 한 번에 왕창 올려야 된다. 근데 본인은 어땠죠? 넷플릭스 폭락에 5천억 원 손실 났습니다. 한 번 저번에 1분기 때 엄청 떨어진 다음에 그때 들어갔잖아요. 떨어졌네.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면서 샀잖아요. 저는 왜 샀는지 이해 못하겠는데 이번에 손절하고 나왔습니다. 한 분기도 견디지 못하고. 조지 소로스, 뭐 이 사람도 대가라고 하는데 리비아는 2조 4천억어치를 무지하게 비싸게 샀습니다. 지금 거의 반토막 났을 겁니다. 리비아는 주식을 산 사람 중에 이득 본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IPO 가격보다 지금 훨씬 낮게 내려갔으니까. 당연한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 차리명고, 이 사람도 정말 웃기는 사람인데, 뭐 미국 주식이 거품으로 가득 차 있다, 맨날 그런 거 주장하면서 본인은 미국 주식 사는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하지 말라는 중국 주식을 샀어요. 굳이. 왜? 알리바바 PER을 보면 되게 싸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을 때 산 거예요. 지금 더 떨어지니까 손절한 거죠. 반은 남겨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잘난 척은 오지게 합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뭐 얘네들이 뭐 얘기하는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저는 그런가 보다. 뭐 자기네 어떤 생각이 있어서 샀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식판에 뭐 대가고 뭐고 이런 거 사실 없어요. 자, 작년 12월만 하더라도 페이팔, 뭐 넷플릭스, 페이스북 이거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폭락하고 나니까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뭐 페이팔은 뭐 작년부터 떨어지긴 했지만. 자, 이 종목들이 계잡주인가요? 계잡주 아니죠. 초우량주잖아요, 다. 근데 거의 반토막 나고 넷플릭스는 5년 전 가격으로 돌아왔습니다. 페이스북은 지금 PER이 거의 13, 15. 코카콜라는 30인데 30이 넘어갔는데 페이스북이 13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종목 선정을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어요? 그럴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개별 종목을 잘 하지 않고 저는 나스닥 100, 이 시장 전체를 사는 겁니다. 왜? 이 100개의 회사 중에서 누가 1, 2등 하든 저는 관심 없거든요. 근데 나스닥 100이 잘 나가면 되니까.
이 자체가 시장이니까. 그렇죠? 이게 저는 더 훨씬 안전하고 이게 이런 개별 종목보다 훨씬 더 큰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굳이 개별 종목 할 필요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인이 개별 종목으로 나스닥 100보다 수익을 잘 내는 분들은 개별 종목 하시면 돼요. 네. 자, 시장이 상승할 때 나스닥 100은 무조건 올라가고 TQ는 무조건 올라가죠. 근데 개별 종목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종목이 시장이 상승하면 반드시 올라갑니까? 100% 확신합니까? 저는 TQ는 100% 확신합니다. 하지만 당신들의 개별 종목은 저는 확신할 수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개별 종목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개별주를 하든 배당주를 하든 우량주를 하든 레버리지를 하든 다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성향에 맞게 주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변동폭이 있는 게 싫고 그냥 매달 인컴 받으면서 편안하게 살고 싶다. 이런 분들은 배당주 하시는 거고요. 자기는 이제 수익도 좀 올라가길 원하면서 되게 안전하게 투자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우량주 하시는 거고요. 우리는 나스닥 100 전체를 투자하면서 더 큰 이익을 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레버리지 하시는 거고요. 뭐가 문제가 있죠? 칼도 종류가 다양한 거고, 그죠? 주식도 종류가 다양한 거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양하게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레버리지는 틀렸다, 잘못됐다, 위험하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뭔가 뇌에 문제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TQ가 문제가 있으면 QQQ는 괜찮습니까? TQ는 망하는데 QQQ는 안전할 수 있나요? 저 반대로 한번 여쭤보고 싶고, 그러면 QQQ가 망하는데 나스닥이 망하는데 S&P 500은 올라갈 수 있나요? 그럼 S&P 500이 망가지는데 다우지수는 올라갈 수 있나요? 그럼 여러분들은 채권에 투자하고 있나요? 그럼 채권은 안 망했나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어떤 거를 투자를 하면서 레버리지는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는지 전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요. 혹시 K-팝, 넷플릭스, 페이스북 이런 거 사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건지. 자, 자신이 어떤 종목을 투자를 하든 상관은 없는데 남이 한 방식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개미들이 뭔데 그 거시경제를 판단합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아까 말씀드린 그 투자의 대가들이나 사실은 다 똑같습니다. 펀드 매니저들이라고 뭐 다를 것 같아요? 다 똑같아요. 뭘 이렇게 잘난 척을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예측을 하고 당장 다음 달에 금리가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그 전 세계 그 글로벌 경제를 예측을 하고 어떻게 변할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시장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장에 순응하면서 겸손하게 떨어지면 조금씩 매입을 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QQQ든 스파이든 개별 종목이든 TQ든 마찬가지예요. 레버지라서 더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다 똑같은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TQ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43달러까지 떨어졌잖아요. 왜 여기서 반등했냐? 이게 전저점에 왔으니까 기술적으로 반등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빅테크 실적들이 발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빅테크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페이스북은 좀 위험합니다. 그러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이런 쪽은 뭐 이렇게 크게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향후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건데 들리는 얘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다. 소소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엄청 나쁘지만 않으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거는 같지는 않다. 그런데 만약에 구글이나 뭐 이제 마소나 애플 중에 큰 문제가 생기면 나스닥은 한 번 더 무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현재 모든 상황은 자, 인플레이션에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인플레이션에 연결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원자재 문제가 그것도 결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고 식량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중국발 공급 문제 그것도 다 반도체고 그다음에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거 코로나가 끝나고 있으니까요. 이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을 해야 되고 양적 긴축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시 또 기술주가 폭락하고 이렇게 지금 다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뭔가 계기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계기가 언제쯤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하나가 풀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주가가 다시 급반등할 수 있다.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일단 다음 달에 CPI 지수가 조금이라도 낮게 나오면 어쨌든 그 빅스텝, 자이언 스텝이라고 하나요? 0.75까지는 안 갈 수 있다. 일단 5월에 0.5 올리는 거는 거의 99% 확정된 거잖아요. 근데 6월에 지금 0.75로 가냐?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만약 0.75로 가게 된다면 시장은 또 한 번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이거 0.5랑 올리는 거랑은 비교가 안 될 겁니다. 0.75는 정말로 무서운 거거든요, 그거는. 자, 아무튼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번 주에 실적이 중요하다. 그래서 빅테크 실적이 잘 나오면 올라갈 거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많은 사람들이 5월 9일 날 전승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은 5월 9일을 이제 시점으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해방시켰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전쟁에 대한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발표하고 마무리를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근데 과연 미국이 그렇게 냅둘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거든요. 지금 막판에 이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막 갖다 주고 있잖아요. 전쟁 끝내지 말자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첫 번째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이 중국이 문제잖아요. 이제 상하이 봉쇄를 했는데 얘를 언제끔 이렇게 완화를 시킬 거냐. 근데 이미 코로나는 지금 뭐 엄청나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로 코로나 포기하고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되는데 과연 시진핑이 자기 연임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묵인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상하이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베이징도 지금 전면 봉쇄를 임박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베이징이 만약에 전면 봉쇄되면 상하이의 그 따따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격이. 또 한 번 충격을 받을 수 있고, 이것까지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공산주의 국가는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어서 아무튼 이런 리스크가 남아있다. 5월 11일 날 이제 그 CPI 지수가 발표되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이 3월 수치가 피크인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8.0 정도만 나온다고 하면은 되게 좋게 시장은 이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피크 찍고 내려간다는 시그널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은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이제 괜찮은 게 또 중국이 봉쇄하는 덕분에 유가는 좀 안정되고 있어요. 그것도 장점이긴 해요.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공급망 쪽에서는 문제가 있지만. 자, 일단 그래서 5월 달에 금리 인상하는 것은 0.5 인상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내용이고, 중요한 것은 어쨌든 다음 달에 인플레이션 수치가 작게 나와야지 6월에 0.75라는 이상한 금리 인상은 못할 거다. 만약에 정말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와버리면 0.75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말 진짜 또 한 번 무너질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달 인플레이션 수치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13,000에서 13,500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계속 TQ를 매집하는 것은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 저는 아주 특별한 더 리스크가 터지지 않는다면 이 13,000 라인까지는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아요. 강력한 지지선이라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항상 이제 지지선은 또 저항선이 되기도 하고, 또 저항선은 또 지지선이 되기도 하고, 항상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라인은 지켜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뭐 베이징 봉쇄를 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뭐 격화되고, 이렇게 되면은 무너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라인까지는 좀 지켜줄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리고 저점 라인보다는 조금 높은 시점에서 어쨌든 지지 라인이 형성되고 있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뭐 떨어지면은 저는 더 매수할 거니까요. 뭐 크게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너무 단기간에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많이 힘드시겠지만 결국에는 저는 나스닥 100은 우상향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 결정력이 있는 되게 강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없어서는 지금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기업이잖아요. 우리가 구글을 안 한다든지 마소를 안 한다든지 애플을 안 하고 살 수가 있나요? 거기서 나오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안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넷플릭스 같은 거야 뭐 대체재가 많지만
애플, 마수 이런 데는 대체제가 없어요. 구글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아마존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TSMC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대체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간 문제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잘 견뎌내면서 계속 조금씩 모아가다 보면 언젠가 큰 수익으로 돌아올 거다. 이거를 꼭 믿어주시고 투자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